배당주라고 해서 다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을 이익잉여금의 한 50% 이상씩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 당연히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고 나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좀 내려가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생기고 있어요. 한 종목에만 의존적으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런 좋은 배당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원금이 올라가면서 배당도 늘어나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어리 고은천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 배당 투자의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을 불리는 것과 동시에 연금처럼 따박따박 배당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서도 이 배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교육 서비스 기업 웰스에듀의 김양수 대표님 모시고 배당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 배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배당이 뭔지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한 번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왜 배당을 하는지,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있고 적게 주는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 그런 차이들은 왜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일단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배당, 뭔가 나눠주는 것 같죠? 맞습니다. 분배금을 나눠주는 건데 옛날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를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기대하는 게 내가 지금 7만 원에 사서 나중에 그 2배 됐으면 좋겠다. 14만 원 됐으면 좋겠다. 그거 기대하시죠? 너무 기대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자본 차익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예.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 이거 사서 2배 됐으면 좋겠다, 30%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세 차익, 즉 자본 차익을 기대하셨는데 네.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런 자본 차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주주들에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또 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배당금을 분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배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면 내가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구나를 아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상하다. 배당 많이 준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예전에 주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야, 나 주식 투자했는데 이번에 배당 되게 많이 받았어. 이런 분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니 요즘에 이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배당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쵸. 네. 궁금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운영을 하면서 막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요. 돈이 생겨서 이익이 생겨도 기업들이 재투자를 하거나 그죠? R&D 연구를 해가지고 예.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주주들에게 더 좋은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배당에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투자 문화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시고 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지시면서 해외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배당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던데 근데 이 배당이 정말 괜찮던데? 라고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신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도 막 높아진 거예요. 배당해달라. 예. 너희 보니까 기업에 현금 이만큼 쌓아놨더라? 배당 왜 안 해주니? 이런 요구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배당을 주는 기업이 늘어났고요. 근데 배당을 바꿔보니까 기업과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방법이 굉장히 유리하고 내 성향에 맞구나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이런 시대적 좀 배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식을 사는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네. 통한 이 소득을 얻을 수가 있고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당을 통한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배당을 주면 주식은 떨어진다.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네. 한 뎁스 그냥 바로 전파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좀 많이 해주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 금융주예요. 은행주들이 굉장히 배당을 많이 해주는데요. 자, 은행 산업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은행 산업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솔직히 엄청나게 고속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안전하죠. 예. 안전하고 튼튼하지만 고속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근데 워낙에 규모가 크고 안전하게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현금은 많이 쌓여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로보어드바이저라든지 기타 다른 IT 기술 투자하고 남은 현금이 많다 보니까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배당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근데 배당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익 잉여금 안에서 배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서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네. 그래서 배당을 잘해주는 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기업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배당주 중에서는 방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배당을 이익잉여금의 한 50% 이상씩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 당연히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고 나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좀 내려가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생기고 있어요. 그런 거 잘 그렇군요. 보셔야죠. 네네. 네. 그걸 잘 골라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좀 연관되어 있는 네.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배당 투자의 리스크나 위험성은 없는지 이 배당 투자의 장단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요, 장단점이 있고 네. 당연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배당주라고 해서 다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배당주 펀드, 배당주 ETF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특히 2023년부터 붐이 불기 시작한 이제 월 지급식 ETF, 그 배당을 매월 해주는 거예요. 너무 느낌 괜찮죠? 예. 아까 얘기했던 왜 금융주 예. 은행이 있잖아요. 예. 은행들도 배당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배당을 1년에 한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1년에 2번 하기 시작하다가 은행은 1년에 지금 4번 합니다. 분기 배당을 해요. 예, 예. 그리고 배당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은행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배당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분기 배당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근데 이제는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월 지급을 하는 이런 배당 상품이 많이 월급이네요. 네, 월급이에요. 아까 초말당 말씀하셨잖아요. 예. 월급처럼, 연금처럼 따박따박. 그러니까 진짜 배당을 그렇게 매월 받으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시장에서도 그런 금융상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내가 1년에 뭐 이자 요즘에 이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한 3.5% 정도 된다고 네, 쳐봐요. 네. 그러면 내가 1억을 맡겨도 사실 300만 원 안팎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금을 떼면. 그렇죠. 근데 어떤 배당주를 보니까 연 10%를 해준대요. 눈이 번쩍 뜨이시죠? 그러네요. 그죠? 매월 받을 수도 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금융상품이나 이런 종목을 보시면 어떤 것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파생 상품하고 결합되어 있는 월지급식 상품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배당 수익만 보시면 안 돼요. 네, 높은 그렇구나. 배당 수익만. 예, 그래서 예.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어떤 구조화된 상품으로 배당을 높게 만들어 놨더라.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걸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예. 그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배당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내가 투자했던 원금이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 나 이거 은퇴하고 월급처럼 쓸 거야. 그러니까 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꼭 10%를 정률 배당을 해줘야 돼. 이렇게 픽스할 수 있어요. 그러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금융상품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10%를 해야 되니까 예. 10% 배당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해요? 원금을 깨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실 때는 고배당 상품일 경우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파생 상품으로 구조가 돼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높은 배당인 거 좋은데 대신 내가 투자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도 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 배당주 투자는 언제, 얼마만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이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쵸. 저에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맞는 말씀이신데 네. 이게 진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 성향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배당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게 투자자분들이 예전에는 사놓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는데 배당주 투자를 하니까 어머 이게 꼬박꼬박 배당 나오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투자하면서 자꾸 관심도 생기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뭔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사람은 일단 투자해놓으면 막연히 기다려야 된다는 불안감보다 뭔가 현금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안정적이 돼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가 사실 배당주 투자예요. 배당주 투자를 하면 시장이 약간 출렁거려도요, 확실히 어떤 고속 성장주라든지 이런 거보다는요, 약간 좀 그 안전하게 좀 지켜주는 게 좀 달라요. 변동성 자체가.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게 배당주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당주 투자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네. 그죠? 배당 펀드, 배당주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배당주 ETF에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저는 초보 투자자시라면 종목을 하나 찍는다. 이거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죠? 왜냐면 이 종목 하나가 정말 영원히 잘 돼서 그냥 계속 꾸준히 났으면 좋겠지만, 기업이라는 거는요, 사실 내 예상과는 달리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한 종목에만 의존적으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런 좋은 배당주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저는 ETF를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배당주 ETF, 고배당 ETF, 월지급식 ETF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데 뭉쳐져 있는 맞습니다. 네, ETF를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왜냐면- 투자하면 맞습니다. 좋다. 이렇게 왜냐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배당주 투자도 반드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고배당만 원해가지고 막 이런 고배당주만 높게 가져가시면 나중에 시장 흔들리거나 막 떨어질 때요,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배당주 투자도 보시면은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배당주 투자도 있고,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배당주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 구성된 배당주 투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좀 소심해, 나는 투자가 너무 무서워,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뭐 너무 공격적으로 뭐 해외 고배당주도 좋지만 일부 채권이나 국공채에 투자해서 배당을 주는 것고 조금 포트폴리오를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데 편하시죠. 몇 년 전부터 이 서학개미라는 말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 해외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갖는 것 같는데, 이 국내외 배당주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차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그 시장 규모의 차이가 일단 압도적으로 크죠. 전 세계 시가총액의 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과 예. 안타깝게도 2%가 아직 안 됩니다. 아이고. 예, 우리나라 국내 그렇군요. 시장이. 자, 안 되는 시장에서의 시장 규모 때문에 예. 배당 종목, 배당주라는 금융 상품 자체가 미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으니까 일단 종류가 많다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뜻이고, 그렇죠. 또 종류가 많다는 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한 더 높은 고배당을 주는 상품이라든지 뭐 더 안전한 고배당을 주는 상품의 목록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마찬가지로 이 해외 투자할 때, 네. 그 해외 배당주 투자를 할 때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장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리고 얻기 힘든 이런 좋은 수익률을 주는 상품들도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선택권이 있어서 더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네. 일단은 서학개미 분들은요,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달러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달러로 예.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플러스 환율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내를 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거 그렇군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들어갈 때는 1,200원이었는데, 그죠? 나중에 이제 뭐 받을 때 뭐 1,100원 민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원금이 당연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세금 부분에서 메리트가 조금 떨어져요. 아, 서학개미 분들은 그것도 다 알고 투자하시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뭐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배당 금융 상품은 절세 계좌를 활용을 하시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혜택의 좀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연간 250만 원을 넘어가는 거에 대한 매매 차익은 다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매매 차익은. 근데 배당 소득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5.4% 무조건 다 세금 내셔야 돼요. 15.4%. 네. 그것만 있으면 또 말이 안 되겠. 또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걸려요. 세금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절세 방법
따로 없는 걸까요?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분산 투자 그래서 조금 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예. 금액이 사실은 이제 연간 2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으실 분들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아직은 너무 많지 않아. 좋은데요? 그렇죠. 아직은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예를 들어서 배당주 배당주 펀드나 배당 ETF가 있잖아요. 그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똑같이 카피해서 국내 상장해서 만든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격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을 시켜놨어요. ETF 시장에. 이런 것들을 사서 절세 계좌에 놓으시면 미국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수익은 그대로 얻으시면서 또 절세 계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약간 좀 팁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올해 배당주 전망 어떨지 그리고 이 수익률이 높은 배당주나 네. ETF 등 네. 좋은 배당 투자처 네.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맞아요. 배당주 전망이라고 했지 시장 전망이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 전망은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에 2024년도 사실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미국 경기가 너무 탄탄하게 받쳐줬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도 그 분위기 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은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즘 AI 열풍에 엔비디아 열풍까지 맞아요. 하면서 나들 난리도 아니시긴 네. 하세요. 근데 워낙에 이제 돈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셨지만 또 플러스 이 배당에 대한 관심도 저는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이 좋으면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제가 또 배당주 시장이 올해도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월지급식 배당 상품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본이 고령화되면서 겪었던 모습이고 저희도 똑같이 이제 그 비슷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월지급식 ETF가 한 30개 후반, 38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024년 들어와서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딱 봤더니 벌써 43개 가까이 엄청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이 월 지급식 배당 상품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관심이 많고 또 이 가입하시는 분도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2024년도에도 매우 좋겠구나.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당 투자처, 좋은 투자처.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이제 종목을 이제 찍어준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예. 요즘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023년에 가장 좋은 배당 수익률을 줬던 예. 배당 종목, 배당 예. ETF 치면 싹 나와요.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커버드 콜로 만든 배당주 ETF가 있어요. 좀 말이 너무 어려워지는데 야, 이거는 적으셔야 될 것 죄송해요.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그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예. 이제 커버드 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 상품을 약간 써서 배당을 굉장히 늘린 그런 금융 상품들이 작년에도 많이 생겼고 올해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당을 이제 많이 원하시는 분인데 이 커버드 콜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라면 2024년에도 이런 상품들에 대한 좀 관심이 더 많아서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리츠 상품을 또 ETF로 만들어서 이거 월 배당을 해주는 금융상품도 지금 인기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리츠가 또 이거 좀 어려운데 또 죄송해요. 이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매월 지급을 받게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요. 부동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다가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이 자칫 좋아지는 것처럼 리츠는 금융자산에 탈을 쓴 부동산이에요. 근데 2024년에 지금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얘기한 게 있죠. 올 상반기 이후에는 금리를 내릴 것 같아. 그죠? 언제 내릴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만약에 가시화된다라고 보면 금리가 인하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뭘까요? 그래서 요즘 채권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채권형 월지급식 ETF 플러스 리츠형 월지급식 ETF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종목까지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요즘 주식시장이 좋잖아요. 근데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원금이 올라가면서 배당도 늘어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있습니다. 이거 배당 성장주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배당 성장주, 뭐 배당 귀족주, 배당 왕족주 별개의 표현이 다 있는데 원금이 상승하면서 나의 배당 수익도 같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배당 성장주형 금융상품도 2024년에 여전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말씀해주신 종목들이나 네네. 투자처들을 네. 잘 알아보고 네, 맞습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이 그렇죠. 하는 거지만 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맞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배당주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처음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배당주 투자를 가장 조금 더 쉽게 지금 접근하실 수 있는 첫 번째 투자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져간다는 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수익을 쫓는 배당주 투자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것도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셔서 배당주 투자를 좀 안전하게 하셨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시면 건보료 문제가 또 걸려요. 건강보험료 요즘 굉장히 또 이슈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을 받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배당금을 받는 게 나의 자산에 유리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플랜을 세워서 배당주 투자를 조금 포트폴리오를 하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도움이 됐던 진짜입니까? 특히 다행입니다. 저같이 네. 배당에 대해서 잘 네. 모르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배당주라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수익들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